경영과 경제에 관한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연우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 경영학 콘서트인데 이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콘서트라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경영학책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가볍진 않고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서 첨단 과학기술하고 경영이 통섭이 결합될 때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책의 어떤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대 사회에서 아주 첨단적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경영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사고와 첨단 기술이 결합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경영학 중에서도 OR이라 그러죠. Operational Research라 그러는데 경영 과학 분야에 관해서 저자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그 경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또 진정한 그 경영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다양한 사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익 경영에 관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수익 경영은 레버뉴 매니지먼트라고 그럽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과자 하나를 산다 그러면 이게 그 서울에 사든지 제주에 사든지 같은 값을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 경영의 사례로 들고 있는 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항공회사입니다.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보니까 비행기 값이 그 일찍 살 때하고 그 다음날 그날 가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살 때 가격이 차이가 2배 이상 3배 이상 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보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저가 항공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상황하고 비슷하고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저가 항공사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게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돈을 못 벌겠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만든 게 뭐냐면 고객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객은 돈을 많이 낼 거다. 어떤 고객은 값이 싸야지 우리 비행기를 탈 거다. 어떻게 구별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 틈새 전략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는 좀 값이 싼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마냥 값을 싸게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레버뉴, 수익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고객들이죠. 취소가 작고 그다음에 급하게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보다도 정확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에 그 티켓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즈니스 고객으로 따로 뽑아내고요.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고 요거는 사업 고객이라고 해서 아주 값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반면에 이제 그 휴가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가족 여행을 간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몇 달 전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은 몇 달 전에 티켓을 팔게 하면서 값을 아주 싸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시장에 항공 시장에 그 고객들이 존재하지만 고객들의 실질적인 수요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고객들 군에서 다른 가격을 받음으로써 회사의 가격 수준을 굉장히 높게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차별화 잘못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소비자들의 그 불만을 산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럼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그 정책을 쓰고 나서 3년 안에 1조 4천억 원을 벌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신납니까? 요걸 본 게 코카콜라예요. 그랬더니만 코카콜라가 스마트 자판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스마트니까 아주 똑똑한 자판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온도계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 25도, 30도 이렇게 올라가면 콜라를 많이 먹고 싶어 하니까 자판기의 가격을 자동으로 상승시킨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자판기 가격을 떨어뜨렸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소비자 예.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과학적인 경영의 하나의 또 그 기본적인 철학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그 스마트폰 열풍이 상당히 거세지 않습니까? 네네. 예, 구글이 이제 휴대폰 사업에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과학 경영의 일환이다. 이제 저자는 아마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그 통신업계하고 그리고 단말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LG전자 휴대폰과 아이폰의 전쟁으로 지금 이제 촉발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두 가지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쟁이다라고 보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음에 벌어질 전쟁이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아이폰과 구글의 전쟁이다. 애플과 구글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휴대폰 시장에서 아주 멋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글이 뛰어드는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구글하고 여기 있는 아이폰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애플과 구글은 친한 사이였는데 2007년에 갑자기 휴대폰용 그 운영 시스템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 그리고 구글이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둘이 아주 냉각기로 접어들었죠. 근데 왜 구글이 뛰어들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거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CRM이라 그럽니다. 조금 영어입니다만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그러면 고객 관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고객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고객이 누군지 어떤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어떤 사이트를 검색을 많이 하는가를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컴퓨터 말고 핸드폰 시장이 등장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컴퓨터는 여러 가족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성향들이 이렇게 믹스돼 버립니다. 그래도 가지고 다니시는 핸드폰은 본인만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핸드폰 하나에 한 명의 고객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진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검색을 많이 하더라. 어떤 지역에 많이 가더라. 그리고 어떤 통화 내역을 많이 가지더라라는 것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아이폰이나 구글 폰을 보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검색을 한다가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의 명동 지역에서 옷가게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옷을 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옷가게 광고를 바로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거죠. 거기다가 쿠폰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고객들의 소비들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 시장에서 드디어 고객 관계 관리의 그 경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스티브 잡스의 애플과 구글의 전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구글은 일단은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이제 포섭을 하고 포함하는 어떤 통섭의 개념인데 반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시스템에서만 이게 이제 호환이 가능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주적인 구글이 이길 것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에 따르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정보 이런 게 이제 너무나 많이 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습니다만은 집단지성이라 해서 가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 100명이나 1000명 정도에게 지금 이제 건물을 숭례문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숭례문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명에게 물었을 때는 그 답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여러 명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춰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에서는 그 평균치로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에서 가정하고 있는 건데요. collective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영어로. 근데 이 번역어가 집단지성인데 각 개인의 지식과 판단이 수많은 다른 개인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지성 이상의 집단적인 통찰력과 사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게 집단지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위키피디아입니다. 네, 이게 온라인의 어떤 이 백과사전이다. 그렇죠. 보면 되겠죠.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으면은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거기서는 다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것도 이제 세월이 변하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첨가되니까 매해 새로운 걸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한 주제에 대해서 보통 한 20번 정도 편집이 된다 그래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올리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아주 정답에 가까워지는 그러면서 집단이 가지는 지성이 하나의 그 포맷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가장 정확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학 콘서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례도 있고 그 인상 깊은 그 이 글귀도 있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저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그 비싸게 팔 수 있는 고객하고 싸게 팔 수 있는 고객을 구별을 해가지고 미리 예약을 받고 또 이제 급하게 왔다가 취소하는 고객들을 분리를 해야 되느냐를 보니까 고객이 항공권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마쳤다고 해도 중대의 탑승 날짜를 변경하거나 출발 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무려 15%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경영학적인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경영학 콘서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수리적이고 통계적인 경영 과학 방법론들을 잘 이용함으로써 이런 그 예약률들을 변경시키는 것 또는 오버부킹의 퍼센트를 아주 명확하게 정해서 수익을 높이는 이런 수익 경영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통계들을 보면서 이제 경영학 콘서트의 그 중요성을 책 내용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경영학 콘서트라는 책이 이 경영자들에게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죠. 네, 과거에 경영학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전략, 리더십, 마케팅 또는 인사, 조직 이런 쪽으로 해서 재무관리 대부분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고 아니면 환경하고 적응하면서 의사결정자로서의 경영자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영학 콘서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경영과학과 경영의 의사결정을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학하고 과학, 통계가 기업 경영의 성과를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남기고 있고 그 통계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아주 관심 있게 이 내용을 보시면서 수리적인 것과 경영의 의사결정을 접목시키는 방법들을 잘 찾으시면 아주 좋은 그 경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이노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